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에 심어서 쑥쑥 자라서 7월달, 그러니까 장마기간 동안에 수확해 먹을 수 있는 텃밭작물 8가지를 선별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텃밭작물 모두 다 재배기간이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 없이 심을 수 있는 텃밭작물들이고요. 그리고 보통은 5월달이나 이른 봄에만 심는 텃밭작물로 잘못 알고 있는 작물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더 많은 작물들을 조금 더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가지고 텃밭에 심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작물 소개가 아니라 이렇게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될 때에는 작물을 심는 방법은 물론이고 수확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작물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부분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물로 쑥갓인데요. 쑥갓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5월달까지나 심는 그런 텃밭작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6월달에도 충분히 심을 수가 있고요. 씨앗을 구입하실 때 적기표를 확인하신 다음에 봄이나 가을에만 국한된 씨앗을 구입하기보다는 웬만하면 이렇게 6월달이나 7월달에도 씨앗 파종 가능한 쑥갓 품종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와 같은 쑥갓 씨앗을 구입해서 심어주게 되면 6월달에도 충분히 씨앗 파종 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6월달에 씨앗 파종하게 되면 7월달, 그러니까 장마 기간 동안에 이 쑥갓을 수확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쑥갓 씨앗이 봄파종과 가을파종만 할 수 있다고 씨앗 적기표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6월달에 심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까요. 또다시 쑥갓 씨앗을 구입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쑥갓을 이용해서 씨앗 파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더운 시기에 쑥갓 씨앗을 파종했다면 재배기간이 많이 단축되고, 그리고 추대도 금방 올라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 재배처럼 겹순을 받아서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줄기가 10에서 15cm 정도 자랐을 때 밑둥을 잘라서 한 차례 수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가을 재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둥을 잘라서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단잎을 3-4장 정도 남겨두고선 수확하게 되면 그 남겨진 잎 사이에서 겹순이 자라고 다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수확할 수 있으니까요. 봄 재배와 가을 재배, 쑥갓 수확 방법이 다르니까 이 점 확인하셔가지고 재배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다음 작물은 치커리인데요. 치커리 또한 추위에 아주 강한 텃밭 작물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른 봄에 심은 텃밭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깜빡하고 심지 않았거나 또는 심어보고 싶었었는데 심는 적기를 놓쳤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심지 못했다면 6월달에도 충분히 이 치커리 씨앗을 파종할 수 있으니까요. 씨앗으로 파종하거나 또는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게 되면 더욱더 재배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씨앗 파종이 부담스럽다면 모종을 몇 주 구입해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치커리 또한 쑥갓과 마찬가지로 추위에는 매우 강하지만 더위에는 아주 약한 그런 텃밭 작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쑥갓과 마찬가지로 텃밭에서 그늘진 곳에다가 심어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씨앗을 파종했다면 씨앗을 파종하고 최소 3-4일까지는 꾸준히 물을 주셔가지고 두 상단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치커리도 날씨가 더워지면서 꽃대가 금방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확을 미루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하단잎부터 수확 진행하거나 밑둥을 일부 남겨놓고선 포기치에 수확하게 되면 다시 남겨진 잎 사이에서 싹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확할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셔가지고 수확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적교자, 그러니까 겨자채인데요. 겨자채 같은 경우에는 적색의 적교자가 있고요. 그리고 청색의 청교자가 있는데 보통 많은 분들께서 적교자를 많이 심어 재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매해 청교자보다는 적교자를 심는 것 같은데요. 적교자 또한 쑥과 치커리와 마찬가지로 추위에는 아주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더위에는 약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텃밭에서 최대한 그늘진 곳에다가 심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적교자는 쑥갓과 치커리와는 달리 병해가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모종을 심었거나 또는 씨앗 파종한 이후에 싹이 나왔다면 지체하지 않고 방제 진행하면서 재배를 이어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은 손이 가는 작물이긴 하지만 그 특유의 겨자향이 강하고 중장년층 입장에서는 상추보다도 더 인기 있고 한번 맛보게 되면 아마도 다른 쌈은 찾지 않게 되시고 이 겨자채 쌈만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맛이 특별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쌈채종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작물이기도 합니다. 다음 작물은 시금치인데요. 시금치 또한 이른 봄에 파종하는 아주 대표적인 작물이죠. 얼마나 추위 강한지 대표적인 월동 작물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날이 점점 더워지는 시기 6월달에는 심지 못한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참 많이 계신데요. 그렇지만 시금치도 품종 선택만 잘 한다면 6월달에도 충분히 씨앗 파종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좀 더운 시기에 씨앗 파종하게 되면 가을에 씨앗 파종한 것보다 재배 기간을 확실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텃밭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6월달에 씨앗 파종하게 되면 4주에서 5주차만 되더라도 충분히 수확할 만큼 성장하거든요. 주말 농부의 경우라면
수확 시기를 늦추기보다는 조금 덜 자랐다 하더라도 한 주 더 키우기보다는 바로 수확하는 것이 더 현명한데요. 그 이유라면 일주일 사이라도 충분히 추대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보다는 조금 빨리 수확한 편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물은 고추인데요. 아니, 고추를 6월 달에 심는단 말이야? 정말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추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5월 달에 모종으로 심는 아주 대표적인 텃밭 작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월 달에 심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6월 달에 심어서 7월 달에 수확하는 작물로 소개해드린 이유라면, 작은 텃밭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홍고추를 포기하고 풋고추 전용 모종을 6월 달에 심어주게 되면 7월 달부터 충분히 이 풋고추를 충분하게 수확해 드릴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올해 처음 이 고추 모종을 텃밭에 심었다면 연작 피해가 전혀 없다 보니까 아마도 고추하게 되면 병충해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아주 유명한데, 병충해 걱정도 덜면서 이 풋고추를 재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작 피해가 뭐 그렇게 많길래?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고추 같은 경우에는 연작 피해가 워낙 많은 작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도 고추를 심지 않은 텃밭에 고추를 심었다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병충해가 그에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고추하게 되면 병충해가 많이 발생해서 심기 조금 부담스러워 라고 해서 매일 고추를 심지 않았다면 올해 한번 풋고추 전용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풋고추 품종이 정말 다양한데 오이 풋고추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개량된 풋고추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가지의 보라색 빛깔을 내는 가지고추도 있고요. 그리고 당뇨 조절에 좋은 당조고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품종들은 홍고추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풋고추 전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수분기 많고 맵기가 덜한 것이 특징이니까요. 부담 없이 텃밭에 심어보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품종을 더 추천드린다면 청양고추를 한번 심어보세요. 많은 양의 청양고추를 심을 이유도 없이 몇 주의 청양고추 모종을 심게 되면 정말 마트에서 청양고추 사는 일 없이 꾸준히 이 청양고추를 밭에서 수확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3-4주 정도의 모종만 심는다 하더라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 청양고추를 수확하게 될 텐데요. 이와 같은 경우라면 청양고추를 수확한 직후에 냉동고에 보관해가지고 겨울 동안에도 요리에 활용해 드시면 좋습니다. 다음 작물은 열무인데요. 열무 또한 이른 봄부터 그리고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텃밭 작물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나 이렇게 날이 풀린 시기 6월 달에 씨앗 파종하게 되면 빠르면 한 달 안에도 충분히 수확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금치와 마찬가지로 수확을 미루기보다는 조금 일찍 수확하는 편이 더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금치와 달리 이렇게 날이 풀린 시기에 씨앗 파종하게 되면 어김없이 청벌레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씨앗 파종한 이후에는 바로 한냉사를 씌워가지고 나비가 아예 날아들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기농 용자재가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농약을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지만, 주말농부 입장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제해가지고 모든 청벌레를 완벽하게 퇴치할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한냉사를 씌워서 재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만큼 벌레 피해가, 그중에서도 총벌 피해가 많은 열무니까요. 조금은 수고스럽더라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재배를 이어나가게 되면 이른 봄에 심은 열무하고는 또 다른 식감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매 이른 봄에만 이 열무를 심어 재배했다면 이렇게 6월 달에도 씨앗 파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물은 상추인데요. 상추 또한 추위 아주 강한 텃밭 작물이고 더위에는 매우 약한 작물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쑥갓이나 치커리, 적겨자와 마찬가지로 텃밭에서 조금 그늘진 곳에다 심어주시면 참 좋고요. 그리고 씨앗을 파종할 경우에는 웬만하면 여름 전용 씨앗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여름에 잘 자라는 상추 품종을 선별해가지고 심어주시게 되면 충분히 이렇게 6월 달에도 상추 모종이나 상추 씨앗을 파종할 수가 있습니다. 상추도 날이 더워지면서 추대가 금방 올라오기 때문에 주말농부라면 매주 오셔가지고 하단잎부터 상추를 지속적으로 수확해 주셔야 되고요. 벌레 피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농약 방지할 이유 없이 그대로 씨앗이나 모종을 심고 재배를 이어나가시면서 수확만 빠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작물로 루꼴라인데요. 루꼴라는 많은 텃밭에서 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위에도 아주 강하고 그리고 벌레 피해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래도 열무보다는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보다도 충분히 씨앗 파종부터 해볼 만한 그런 텃밭 작물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8가지 작물 중에서 씨앗으로 파종하고 씨앗 발화 성공률이 가장 높은 것이 이 루꼴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씨앗을 파종하고 싹이 나오지 않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재배 기한 또한 8가지 작물 중에서도 가장 짧은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씨앗을 파종하고 한 달 안에 충분히 수확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6월 달에 심어서 7월 달, 그러니까 장마 기한 동안에 수확해 먹을 수 있는 텃밭 작물
8가지를 선별해서 소개해드렸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기 때문에 텃밭 가꾸기를 하는 것도 더 어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더위 먹지 않도록 이른 아침과 그리고 해질녘에 텃밭 가꾸기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 일을 하시면서도 물을 꾸준히 드셔가지고 더위 먹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